이번 시간에는 항공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또한 그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행기는 하늘을 어떻게 날까요?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하늘 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새와 벌의 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물체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뜨는 힘이 있어야 돼요. 뜨는 힘이 뭐냐? 양력인데 새도 곤충도 이런 양력들이 있어야지 뜰 수 있습니다. 위로 띄우는 힘, 즉 양력은 새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새의 날개짓을 보시면은 새가 처음에 하늘로 뜨려고 할 때 앞으로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로 뜨는 것,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발생되어야 됩니다. 날개짓으로서 앞으로 나가는 힘 추력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뜨는 힘,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다가 새가 뜬 다음에는 비행할 때는 비행기하고 똑같은 원리로 새의 날개에서는 뜨는 힘만 발생시키고 새의 날개짓은 앞으로 나가는 그 추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새가 이륙할 때 날개를 많이 파닥파닥거리죠. 날아가면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벌은 앞으로 나가는 힘보다 위로 뜨려는 힘, 자기 몸을 위로 띄우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벌의 비행을 보시면은 이 모든 날개짓,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가 자기 몸을 띄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곤충이나 새는 굉장히 복잡한 비행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갖고 비행기는 새나 곤충들보다는 덜 복잡한 그 비행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저 커다란 비행기가 저렇게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는 중력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 비행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비행기를 끌어당기려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력을 이겨내고 비행기가 하늘로 뜨려면은 이런 뜨는 힘, 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힘, 추력이 발생하고요. 추력에 반해가지고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아 끄는 힘, 항력, 이런 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즉, 비행기를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뜨려는 힘, 양력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가지 못하게 잡아끄는 힘, 항력, 이걸 이겨내는 추력, 엔진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에서는 이 두 힘이 이 중력과 항력을 이겨내고 비행기를 떠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길래 과연 비행기 날개에서 뜨는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답은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르누이 원리라는 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려운 원리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위로 가려는 공기 흐름이 있고
날개 밑면을 통과한 공기 흐름이 있습니다. 요 두 공기 흐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로 가는 공기의 흐름은 속도가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밑으로 가는 공기의 흐름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고요? 얘가 날개 윗면이 더 가야 되는 길이가 길어가지고 얘는 더 빨리 지나가야 돼요. 반면에 밑에 쪽에서는 날개 밑면에서는 위에 단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고요? 이 윗면보다는 밑에 날개 밑면으로 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가 빠르면은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압력이 낮은 거에 비해 가지고 압력이 높게 됩니다. 자, 압력이라는 거는 압력도 하나의 힘입니다. 힘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양력, 비행기가 뜨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런 공기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어야지 날개에 뜨는 힘이 발생을 하는데 요 공기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알아서 양력이 발생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정익기는 여러분이 공항에서 보시면은 비행기가 출발할 때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비행기 날개에 빠른 공기 흐름을 주기 위해서요. 왜 공기 흐름을 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뜨는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요. 고정익은 그렇게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회전익은 그렇다면 어떻게 발생시킬까요? 회전익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헬리콥터는 제자리에서도 뜨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얘는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뜰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위에 돌아가는 이 날개가 빨리 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 흐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기 흐름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 위에서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행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날개가 있습니다. 이 주날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체. 여기서 뭐 할까요? 사람이나 물건을 싣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비행기를 앞으로 당겨주는 힘, 추력을 내는 곳이 이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항공기를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꼬리날개. 꼬리날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꼬리날개는 비행기가 안정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안정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종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종면이라는 것은 그 항공기가 어떻게 자세를 잡을지를 조종사가 이 비행기 보면은 요 조종관 있죠? 조종관을 움직이면 비행기가 자세가 변합니다. 요 조종면을 움직여가지고. 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의 원리는 항공기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기술을 상하로 회전시키는 요런 피칭 운동이 있겠고요. 요 피칭 운동은 그 승강키라는 요 조정면에 의해서 피칭 운동을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 방향키. 항공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 조종사가 안에서 페달로서 발을 밟으면은 항공기가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 방향키는 뒤에 달린 요 꼬리, 수직꼬리 날개 달린 방향키라는 것에 의해서 요잉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주날개 끝에 있는 에일로론이라는 요 조정면에 의해 가지고 항공기 자체가 롤링 운동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비행기 종류에는 이렇게 무인기, 고정익, 회전익, 여객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조종하는 비행기나 항공기들을 통틀어 가지고 무인기라고 합니다. 무인기에는 무인 정찰기, 그다음에 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인 전술기, 무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는 사람 대신에 왜 아까 말씀드렸던 전투기 역할을 사람 없이 무인기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가 적진에 가가지고 폭탄이라든가 미사일을 투하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무인 전투기라고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 무인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기상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대신에 농약을 뿌리는 것도 요즘에는 무인기가 대신해가지고 알아서 뿌려줍니다. 정말 편한 세상이 됐죠? 이렇게 최근에는 무인 비행기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정익은 뭐냐? 여러분이 대부분 보시는 비행기들의 전부입니다. 요런 공항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죠? 요런 여객기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전투기도, 다 고정익에 속합니다. 고정익이 뭐냐? 날개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 고정익은 연료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객기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익기는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시콜스키라는 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시콜스키라는 미국의 헬리콥터 제작 회사도 있는데 요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전익기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익에 비해서 회전익은 제자리에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따라서 요 회전익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사람들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찰 아니면은 적진에 우리 조종사가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적진에 가가지고 조종사를 구출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산불 진화하는데도 물을 퍼가지고 산에다 불난데다 뿌려가지고 그렇게도 사용하는 헬기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헬기하고 고정익하고의 장점을 합쳐놓은 틸트로타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객기를 보시면은 여객기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기종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라든가 A330, 321, A380 이런 식으로 앞에 영어가 붙어 있어요. A는 뭐냐? A는 유럽 연합에서 개발하는 에어버스사에서 제작한 비행기를 말하고요. B는 미국에 있는 보잉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우주를 관광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1시간 이내에 지금 10시간 정도 걸리죠. 1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로 걸리는 그런 비행기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스페이스 10원이라든가 스크램젯을 이용한 이런 비행기들이 많이 앞으로 조만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래의 비행기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비행기도 자가용 비행기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데 요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요거는 현재 미국에서 이제 날아다녀도 좋다.
승인을 받은 상태로서 조만간에 그 시판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 아마 2012년부터 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조만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항공기는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기계로 모든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는 눈부시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앞선 사람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이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인간을 이롭게 할 항공과학기술의 눈부신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